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자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장자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름은 장주예요. 장주. 그런데 자라는 말이 선생님이란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장 선생님 높여서 장자라고 부른다. 네, 장자의 특징은 도의 관점에서 만물의 평등함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저번에 노자가 말한 도가 같은 의미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만물의 근원, 그리고 어떤 변화의 법칙이라고 했죠. 뭐, 예를 들면은, 도라고 하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 안에서 만물이 다 만들어집니다. 도 안에서 인간도 만들어지고, 개미도 있고, 기왓장, 오물, 나비, 뭐, 만물의 모든 것들의 도를 통해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 장면은 마치 성리학에서 이치가 하나인데 그 이치가 만물에 다 깃들어 있다. 그래서 이제 사물에는 이치가 다 깃들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사실은 그 성리학에서 이런 아이디어는 도가에서 따온 거예요. 뭐 아무튼 뭐 중요한 거는 도가니까 도라는 것은 만물의 근원이다. 네, 그림으로 따지면은 블럭의 글 보면은 도 안에서 개미, 그리고 기왓장, 또 오줌까지도 도가 만물에 다 평등 깃들어 있다는 점에서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은 다르지만은 사실은 평등하다는 거죠. 이 개개 것들 보면은 서로 다르고 상대적일 수 있지만은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모두 다 평등하다. 왜 그러냐면은 어머니는 한 분이잖아요. 한 분 안에서 형제자매가 나타났듯이 다르지만 둘이 보기에는 서로 다르지만 도의 관점, 즉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평등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왼쪽에 보면은 도로서 사물을 보면은 사물에는 귀천이 없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에는 도가 다 깃들어 있으니까 도의 차원에서 보면 만물은 평등하다. 어머니 입장에서 보면은 형제 자매들은 다 평등하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자요 플러스 사람은 가축의 고기를 좋아하고 사슴은 풀을 좋아하고 지네는 뱀을 좋아하고 까마귀는 쥐의 고기를 좋아한다. 서로서로 존재마다 입맛이 다 다르죠. 이 넷 가운데 누가 제대로 된 음식을 먹는 것인가? 라고 논쟁해 버리면은 사람 입장에서는 지네를 보고서 야, 어떻게 뱀을 좋아하지 하면서 지네 입장에서는 사람 먹는 식성을 뭐라고 하겠죠? 서로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입장에서 본다면 상대방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은 도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두 다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이 평등하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여인은 이제 중국의 미인이라고 보면 돼요. 모든 사람이 인정하는 미녀이다. 그런데 물고기가 그녀를 보면은 물속으로 들어가 버리고 새가 그녀를 보면 멀리 날아가 버린다. 사슴이 그녀를 보면 재빠르게 도망간다. 누가 진정한 아름다움을 아는 것인가? 그러니까 아름다움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죠. 각 각 개체마다 아름다움의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개체에게만 해당하는 거지. 도의 관점에서 보면은 각각 아름다움은 어느 하나가 절대적이다라고 말할 수 없고 모두 평등하다. 뭐 예를 들면 너는 아름다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너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 뭐 누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보지 말자. 이게 이제 장자가 말하는 관점입니다. 우리의 다리가 짧다고 하여 길게 늘어주어도 괴로움이 따르고 학의 다리가 길다고 하여 짧게 잘라주어도 아픔이 따른다. 어, 이제 막 그림으로 치면은 학의 다리는 굉장히 길죠.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은 야 다리 너무 길다. 어, 잘라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고 뭐 이렇게 좀 너무 길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우리는 너무 짧아 다리를 늘려야 되겠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는 인간의 관점이에요. 그런 것, 상대적인 건데, 그런 것을 강조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뿐입니다. 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아름다움에 대해서. 해마다 수능이 끝난 이맘때쯤 성형외과는 이른바 수능 성형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데요. 하지만 성장이 끝나지 않은 10대들에게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민욱 기자가 살짝 소리를 취재했습니다. 줄게요.
부산의 한 성형외과 밀집거리. 교복 차림의 고3 수험생들이 성형외과 건물을 드나듭니다. 성형외과는 수능 특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연수술 한 번도 하신 적 없으시다면 보통 120 이상으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네, 부모님이랑 같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오셔가지고 인터넷에서는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은 예뻐질 일만 남았다며 성형을 부추깁니다. 수험표를 지참하면 20-30% 할인은 기본. 엄마와 함께 수술을 받으면 혜택은 더 커집니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성형이 수능 선물로 인식된 지 오래입니다. 그다음에 수능 끝나면 또 수능 친 것도 있고 수고한 것도 있고 있으니까 엄마들도 다 해주고 그러면. 하지만 10대들은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신중하지 못한 미용 성형은 자칫 부작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네, 영상에서 봤다시피 우리 여러분들도 이제 방송에서 보는 그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 있잖아요. 아이돌 그룹의 마른 몸매 뭐 이런 것 좋아하는 것이 어쩌면 사회적으로 규정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것들이 서로 차별을 낳고 어떻게 보면 사회 혼란, 그러니까 되게 굉장한 스트레스를 야기하는 요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까지 읽었죠? 그러므로 본래 긴 것은 자를 것이 아니며 본래 짧은 것은 늘릴 것이 아니다. 두려워하거나 괴로워할 일이 없다. 내버려 둬야죠. 인의라고 하는 것, 유교에서 말하는 사람의 본래적 특성일 수 있겠는가? 인을 갖춘 사람들 얼마나 괴로움이 많겠는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유교를 비판하는 거예요. 인의가 인간의 본래적 특성이라고 유가는 얘기하죠. 그래서 인의를 갖추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까? 예의를 바르게 해야 되고 인간의 마음 효도를 실천해야 되고 그러니까 저마다의 다른 점이 있는데 짧은 것은 길게 하고 긴 것은 자르듯이 인위적으로 인간의 특성을 만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장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장자는 인간의 자기주의 중심적 편견에서 비롯된 분별, 시비, 귀천, 귀하고 천한 거, 아름다운 거, 추한 거, 생사 등은 상대적이며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차별의식에서 벗어나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바라봐야 된다. 자, 생사도 상대적인 거다.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지 말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죽음을 더 강조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뿐이에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적인 삶과 이상적 인간상. 이상적인 삶, 모든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평등한 것으로 바라봐야 되며 주변 환경에 의해 본심을 어지럽히지 않고 도와 일치하는 삶을 가져야 한다. 도라는 것은 자연의 성격을 가지고 있죠. 스스로 그러한. 물론 노자가 말을 했지만은 장자랑 노자랑 상당히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이런 용어 같은 것들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지만은 노자와 장자를 막 구분하는 문제는 그거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워서 노장 사상이라고 하거든요. 노자와 장자. 그러니까 좀 비슷한 거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도와 일치하는 삶. 도와 일치한다는 것은 어떤 인위적인 것이 없는 거죠. 인간의 어떤 기준, 각자의 주관에서 벗어나서 하나가 되는 삶. 이게 도와 일치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수양 방법에는 좌망이 있습니다. 여기가 앉을 좌, 앉아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조용히 앉아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체의 것들을 잊어버리는 거다. 그림으로 치면은 이렇게 앉아가지고 생각을 다 비우고 심지어는 손과 발, 신체도 있고 만물과 내가 하나로 통하도록 하는 겁니다. 나는 나고 저거는 사물이다. 이렇게 주관과 객관을 나눠서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텅 비면은 내가 저 하늘이고 하늘이 저 하늘이 나고 이게 좌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심재라는 말도 되게 상당히 좌망하고 비슷한 의미예요.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서 깨끗하게 한다는 거다. 마음을 비운 허의 상태에서 되면은 도가 드러난다. 도라는 것은 언제 드러나냐?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다 비웠을 때.
그때 자연스럽게 도가 드러난다. 이상적인 인간상 수양을 통해 이런 수양을 통해서 절대적 자유의 경지에 오른 사람이다. 도가 지향한 것은 어떤 일부의 기준을 그것만 막 집착하면서 충족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을 잊고 완전 자유로운 경지에 오른 인간이 되는 거다. 이따 영상에서 보여줄게요. 지인, 여기엔 이를지, 도달한 사람, 이게 극도로 이른 사람을 지인, 그리고 진인, 참된 사람, 신인, 신과 같은 사람, 천인, 하늘과 같은 사람, 성인, 용어가 되게 많죠? 이게 이제 장자가 쓰는 용어입니다. 성인이란 말은 참고로 이제 노자에서도 나왔죠. 그리고 육어에서 쓰는 말이죠. 이런 거는 장자에서 쓰는 말이다. 자, 이상적인 경지. 소요유라는 것은 자유롭게, 이게 논류자예요. 자유롭게 거닐며 논인다는 뜻이다. 장자는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인 자유의 경지를 소요유라고 보고 있다. 자, 세속을 초월하여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정신적 자유의 경지. 이따가 이제 곱추 얘기를 한번 영상으로 볼 거예요. 얽매이지 않아요. 어떤 일체의 분별과 차별을 없앰으로써 도달하게 되는 경지이다. 자, 이거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곱사등이로 등이 휘어 있기 때문에 바느질이나 빨래를 하는 데는 안성맞춤으로 사방에서 데려다 일을 시키는지라 먹고 지내는 데는 아무 걱정이 없었습니다. 이제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제 몸이 불편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죠. 보통 사람들은. 하지만 이 사람이 의외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습니다. 피로 곡식과 결을 까부는 일이라면 가족을 넉넉히 먹여 살릴만 했다고 합니다. 더욱 결정적인 강점은 전쟁이 빈발하던 난세에 전쟁터에 끌려갈 걱정이 없다는 점입니다. 때문에 나라에서 군대를 징발할 때도 두 팔을 내저으며 그곳을 지날 수 있었고, 큰 공사판으로 부역군을 마구 끌고 나갈 때에도 지리소만은 끌려가는 일이 없었죠. 그런데도 나라에서 빈민구제가 있을 때면 생긴 모습 덕분에 쌀 석종에 장작 10단을 꼭 받을 수 있었습니다. So there is a sense, like the analogy there is a crippled body and a crippled heart mind, that or crippled virtue, you know, if you want, that. Would look at him and say, "Oh, poor guy, so sad." 되게 불쌍하고 안 좋게 And there are 봤는데 several stories like this in the Chuang Tzu 장자라는 about 책에 people 보면은 who are 장애 misshapen. 가진 사람이 되게 등장해요. Those guys aren't 근데 막상 unhappy. 그 사람은 They live through life and they don't 굉장히 get in trouble. 잘 산다는 거예요. 비슷한 일화로 설명합니다. That is 이렇게 not 쓸모없는 useful as 나무가 lumber. And so 있었다. everybody leaves this 근데 tree alone. 오히려 그 And so 나무를 the tree, 베어 남지 않아서 survives 다른 people 나무는 come 다 and they lay 이렇게 underneath 베어 it. 갔을 때 But it's in Chinese you say 우용지용. 네, 이제 무용지용, 되게 말 잘하죠? 쓸모없음의 큰 쓰임이라고 한다. 사회적 관점에서 보면은 그 나무는 굉장히 쓸모없는 거다. 하지만 쓸모없기 때문에 도리어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뭐 아까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사회적으로는 이게 막 뛰어난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 뭐냐면은 사회적으로 되게 가치 있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사회적에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고 이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추구하는 돈, 그리고 명예, 그리고 성공 이런 것도 그것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가치이지 이것이 절대적으로 무조건 올바른 하나의 정답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예화도 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밤나무 숲 근처를 산책하다가 이상한 까치 한 마리가 남쪽에서 날아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까치는 장자가 있는 것도 눈치채지 못하고 그의 눈앞을 스쳐 나무에 앉았습니다. 장자는 생각합니다. 저놈은 어떤 새인가? 저렇게 큰 날개를 갖고도 멀리 날지 못하고 저렇게 큰 눈을 갖고도 잘 보질 못하다니. 发这个鸟呢，看中了一个螳螂，那个螳螂一动不动，这个鸟就想吃这个螳螂。它螳螂为什么一动不动呢？螳螂前面有一只这个蝉，有一只更小的小动物，那么螳螂想吃它，想吃那个蝉，螳螂捕蝉，这后边变成一个螳螂捕蝉，黄雀在后，就成语就是这么来的。那庄子看了这，突然醒悟到，哦。 这个大鸟想吃这个螳螂，螳螂想捕这个蝉，那我呢就想打这个大鸟。我们就在这个链条之中，每个人都想占别人的便宜或者是杀害别人，而我们自己背后也可能有人在想伤害我们。 두려움을 느낀 장자가 일어서려는 순간 밤나무 숲을 지키고 있던 사람이 장자를 도둑으로 오인하고 쫓아옵니다. 장자조차 눈앞의 까치에 취해 자신에게 닥친 위험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이죠. 장자가 이 우화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당시 사람들이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그 한쪽 방향이 과연 선이냐. 지금 이 우화에서는 보면 죽음이잖아요. 내가 앞을 바라보면서 사냥 목표물을 얻을 것 측면에서 보면 내가 성공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사냥물을 잡는 순간에 나도 사냥물이 바로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때 장자가 그 우화를 통해서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은 다들 앞만 보고 특정 방향으로 가면서 그게 선이고 살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게 죽음의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여기 이제 포인트가 그거예요. 방금 말했다시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들 앞만 보고 우리가 이제 특정 방향으로 가면서 성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일정한 우리가 이제 가치관 있잖아요. 아름다워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고 차도 가져야 되고 집도 어느 정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어떤 일관 획일적인 방향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과연 진짜 우리 사회에서는 선이고 좋은 거지만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그게 또 아닌 잘못된 길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절대적으로 옳다고 하는 것 사실은 그건 착각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다. 다시 돌아온다면 재물 이제 가지런할 재라고 한다. 평등하게 하는 것, 물, 사물을 평등하게 바라보는 것 이게 재물이에요. 도의 관점에서 만물을 평등하게 인식한다. 재물의 관점에서 보면은 사물을 보면은 선과 악 그리고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 빈부의 분별은 상대적인 거에 불과하고 이 상대라는 것은 서로 대한다라는 거예요. 대한다. 서로 대했을 때 이제 구별하는 작용이 발생하죠. 뭐 예를 들면은 이것과 이것이 있으면은 요것만 바라보면 이게 긴지 짧은지 모르는데 이것이 있으니까 이게 짧다라는 것이 이렇게 상대했을 때 짧다라는 게 발생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다시 긴 것이 아니라 짧다 이거에 비해서 짧다 이게 이제 서로 대했을 때 그때그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즉 언제나 이것이 짧다 길다라고 확정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절대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빈부 이런 것도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 대면했을 때 나타나는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런 일시적인 거에 우리가 이제 의미 없다. 너무 상대적인 거에 너무 얽매이지 말자라는 거예요. 자, 영화 월드워즈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Terry, what is this? It's the same worldwide. Is anyone doing better than we are? We don't know. 아주 이제 되게 놀라운 장면이죠.
이제 좀비 영화예요. 좀비는 악이고 이 사람들은 선. 얘는 선이고 얘는 악이에요.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선이 악을 물리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좀비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선이고 인간들이 악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상대적인 거다. 이런 상황에서 다툼을 멈출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자기는 선이고 상대는 악이다라는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오늘도 전투기 공습과 로켓포 공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이번 충돌의 시작은 하마스의 로켓이었지만 배경에는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내쫓는 이스라엘의 유대인 정착촌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7년 만에 최악의 충돌이 자. 벌어지기까지 이 땅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임소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갈등을 벌이는 것은 이스라엘은 자기 입장에서 보면 자기는 선이고 팔레스타인은 악. 그리고 팔레스타인은 거꾸로 생각하죠. 자기는 선, 상대방이 악. 이러한 선과 악에 대한 구분을 항상 짓고 자기 관점이 절대적이다, 확실히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근데 이걸 해결하려면은 이거는 상대적인 거에 일시적인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다툼을 해결하려면 선과 악에 대한 인식에서 그 관점을 버려야 돼요. 나만이 선이고 악이라는 이 관념 자체를 버려야지만 화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자가 말하기를 신체나 손발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눈이나 귀의 움직임을 멈추고 형체가 있는 육체를 떠나 분별작용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자기는 착하고 상대방은 악하다. 이런 분별작용을 없애야 돼요. 분별작용에서 사회적 갈등이 다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다시 왼쪽에 보면은 이러한 시비 구별하는 것이 상대적인 것이야.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다 잊어버려야 돼. 다시 와서 도와 한 몸을 이루어 두루 통하게 된다. 이거를 좌망이라고 하고 도는 오로지 텅 빈 곳에 모이는 법이다. 텅 비우는 경지에 이르는 것을 심재라고 한다. 그래서 보면은 그런 이상적 인간이 되려면은 일체 것을 잊어버려야 돼요. 마음을 깨끗이 비워야 된다. 여러분 말싸움 해본 적 있습니까? 하다 보면은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서로 끝없이 싸우잖아요. 근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옳고 그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자기 관점은 자기 관점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가 무조건 맞다는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시비는 절대 이렇게 결론이 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되면은 그래 네 관점에선 너의 말이 맞을 수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그래 너의 말이 맞지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끝나면 돼요.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제 장자라는 책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 내가 꿈에 나비가 되었다. 훨훨 나는 나비였다. 내 스스로 아주 기분이 좋아. 내가 사람이었다는 걸 모르고 있었다. 이윽고 잠을 깨니 틀림없는 인간 나였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요. 도대체 인간인 내가 꿈에 나비가 된 걸까? 원래는 인간인데 잠깐 꿈에서 나비가 된 걸까? 아니면은 거꾸로 생각하는 거야. 내가 원래는 나비인데 지금 나비로 원래 돌아왔고 꿈에 이 인간인 나로 변하는가? 지금 현재 인간이 된 건 꿈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되면은 내가 장주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나비일 수도 있고 서로 구별함이 없다. 즉 현실과 꿈의 그 구별도 잊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지금 꿈에서 깨어 있고 지금 생생하니까 꿈은 꿈이라고 생각하겠지만은 꿈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꿈이 현실이죠. 그것이. 그리고 현실이 꿈이죠. 이 말은 어느 한쪽만 맞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도 삶과 죽음도 이렇게 구별이 없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삶은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거야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오랫동안 살려고 건강도 챙기고 막 보톡스도 맞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구별, 차별은 의미 없어.
모든 것은 그냥 다 변화의 과정이고 삶은 삶 나름대로 그리고 죽음은 죽음 나름대로 다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평등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장주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았고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어, 죽게 되었어요. 아내가 죽은 다음에 장주가 되게 굉장히 처음에는 슬퍼하다가 나중에는 막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면서 친구가 와가지고 야, 너 아내 장례식에 지금 즐겁게 노래를 부르는 거냐?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장주가 말합니다. 장자가 자기도 처음에는 슬펐는데 이 모든 것은 사람이 기가 모여서 사람이 생기고 기가 흩어져서 기가 이제 죽게 되는 건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그 변화 과정이라는 걸 알고서 자기가 어찌 삶만 좋은 것이고 죽음은 나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냐 하면서 아내를 마음속에서 놓아주게 되는 거죠. 자유롭게. 이런 생각은 유학과 상당히 다르죠. 유학은 굉장히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보는데 장주는 삶과 죽음의 차별에서도 벗어나 있는 거예요. 초월해 있는 거예요. 장자란 책에서 보면 자기가 죽은 유언에서도 뭐 특별히 장례식 치르지 말고 그냥 들판에 내다 버려라. 그래서 뭐 누가 먹고 들짐승이 먹고 하겠지라고 막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했어요. 제자들이 굉장히 말리곤 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뭐 상대적인 인간 문명에서 벗어나 차별은 의미 없다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뭐 이거는 이제 블로그에서 선생님이 쓴 글인데 예수천국 불신지요. 이거는 이제 선생님도 이제 크리스천이긴 한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하는 경우를 보고서 도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볼까라고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관점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이거는 2학기 때 배웠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믿으면은 천국, 안 믿으면은 지옥. 이게 플라톤 사상에서 영향을 받았거든요. 이분법적인 게. 근데 이런 이분법이 가득해요. 서양에서는. 영화 300장면에 보면은 자기 스파르타는 선이고 페르시아는 악으로 규정하죠. 동양은 악. 이게 그래서 약간 서양에는 아직도 자기네들은 선이고 동양은 악이다. 그래서 약간 인종 우월주의, 차별주의의 근원적인 부분이 좀 있어요. 플라톤 철학에 의하면은.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는 또 안 그렇게 바라봐요. 조화를 강조합니다. 중세시대 마녀 사냥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사랑을 강조하는 사상, 크리스트 교육 안에서 이게 발생했다는 건 되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자기는 선이고 얘는 마녀는 악이다.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을 짓고자 하죠. 이런 것도 지금 서양에서 벌어지고 있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과 갈등도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도가 입장에서는 그냥 다 평등한 거예요. 똑같이 하느님, 알라, 야훼, 도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 똑같은 형제이고 다 잊어버려야 돼. 선악 개념을. 그렇게 되면 도와 하나가 되면은 다투지 않게 됐다는 거다. 다툼을 멈춰라. 다 잊고 비워라. 뭐 영화 하나만 좀 소개를 해보면은 영화를 보진 않을게요. 그 영화에서 보면 인셉션이라는 영화에 보면은 이 남자가 꿈에서 이렇게 팽이를 돌려요. 팽이가 만약에 계속 돌아가게 되면은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꿈이구나라는 걸 알고 팽이가 멈추면은 원래 자연 법칙을 따르는구나. 이건 현실이구나. 이거를 확인합니다. 마지막 장면이 팽이가 돌아갈랑 말랑 멈출랑 말랑하다 그냥 확 끝나버려. 근데 그거를 관객들 보고서 야 이거 현실이야 꿈이야 라고 이렇게 논쟁이 벌어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은 장자의 호전몽에서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 감독이. 근데 중요한 거는 팽이가 어떤 결론이 일어나는지 안 보고 주인공은 딸을 안아주러 갑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에 의미 있는 게 뭐냐. 꿈과 현실이냐라는 구분 자체를 굉장히 집착을 많이 했어. 그걸 되게 많이 따졌어. 근데 마지막에는 정작 관심 없고 그냥 딸을 사랑하는 딸을 가서 안아주는 걸로 마치게 됩니다. 분별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물화일체. 이 물화일체라는 말은 상당히 많이 쓰죠.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세속의 모든 구속에서 해방되어 자연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자연과 자신이 하나가 되는 경지다. 하나가 되려면은 자기를 다 잊어버려야 되겠죠. 비우면은 만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지인은 구름을 타고 해와 달에 올라 사해 밖에 논인다. 그에게는 삶과 죽음마저 상관이 없는데 하물며 이로미니 해로미니 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이런 것도 다 잊어버린 상태가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네, 고생했습니다.